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된다.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된 두 번째 시험 사건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알파 테일러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9월 검시에서 그녀는 화이트로 인한 혈전과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아니시 테일러는 8월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품 책임 청구로도 제기되었으며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대 500만 파운드, 614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브이트 소송 그룹은 웹사이트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 참여한 여러 다른 청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리사 쇼는 BBC 라디오 기자이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을 맞았고 곧이어 뇌에 혈전이 생겨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망 진단서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가레스 이브는 화이트 소송 그룹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잭, 8세, 과 저는 매일 리사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조용한 곳이에요. 날들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다. 슬픔은 모든 것에 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우리 삶에 남은 공백은 엄청납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인 리글리는 2021년 3월 30일 뇌정맥동 혈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상의들은 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브이트로 돌렸습니다. 제인은 매우 적극적이고 지지해주는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달리기와 야외 활동을 즐겼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화이트 소송 그룹은 썼으며 제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이동성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 2살 아들의 아버지인 다니엘 해리스는 이전에 건강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에 따르면 화이트 소송 그룹은 그의 사망 원인은 운해출혈 뇌졸중 및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인 혈소 판감소증을 동반한 백신 관련 혈전증이라고 밝혔다. 32세의 스티븐 나이트 박사는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의 수석 임상 심리학자였으며 자신의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나이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0일 만인 2021년 1월에 사망했다. 그의 아내 샬롯 나이트는 화이트 소송 그룹의 스티븐의 상실은 우리 가족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내 아들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삶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적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트리트 병원의 수석 임상 심리학자였으며 자신의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자였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백신 잘못 맞고 열흘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난리야 지금. 두 자녀의 아버지인 닐 밀러는 2021년 5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합병증으로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5월에 그의 아내 칸 밀러는 데일리 메일에 영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가족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피해자 청구를 다루는 법률사무소 스콧문 크리프 앤드 어소시에츠의 변호사 피터 토드는 뱀지에 자신의 의뢰인들의 합병증의 뇌졸중, 심부전, 다리 절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사용된 기술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아니, 다리 절단까지 포함된다는 거야? 뭐야, 다리 절단. 와, 다리를 절단까지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난리야. 무어는 이전에 BMJ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백신 부상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12만 파운드의 지급금은 아무것도 아니며 많은 이들이 부모였고 많은 이들이 돌봄 제공자였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공식 영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백신 피해 지급 제도가 총 148건이 지급을 했으며 그중 최소 144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미첼은 자신이 영국 백신 피해 지급 제도를 받은 최초의 생존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겪는 경험을 끔찍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나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영국 당국이 백신에 대한 우려와 그 우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텔레그래프는 옥스퍼드 대학교 의학 교수이자 영국 백신 및 면역 합동위원회 전 고문인 존 벨경의 성명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오는 위험은 소행성과 같은 위험이다. 소행성에 맞을 위험은 있지만 크지 않아. 텔레그래프는 또한 영국 코로나19 조사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락다운 파일의 폭로를 인용하며 영국 정부가 백신 배포 몇 주 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문서는 베리 보건 당국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데이터, 제조 방식 등 일부 사항을 오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당시 영국은 보건장관 매트 행콕은 영국 의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지금까지 이 백신에 대한 데이터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책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언급한 주장입니다. 자, 여기 말 들어보면, 자, 지금까지 이 영국 보건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백신에 대한 데이터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책임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재인이하고 정경이가 안전하고 백신은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이 있으면 나라가 보상해준다. 그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참 한심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행콕은 철저한 점검과 절차로는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다. BMJ는 이러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 청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납세자는 정부가 팬데믹 초기에 회사에 제공한 법적 배상에 따라 지급된 모든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통계 뒤에는 가족이나 사람이 지옥을 겪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0년 말, 당시 영국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총리는 백신을 영국 과학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접종 후 몇 달 동안 과학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 과학자들이 접종 후 몇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확인만 하면 뭐해? 그걸 멈췄어야지.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멈추도록 했어야지. 확인만 하면 뭐하냐고. 하지만 텔레그래프는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팬데믹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첫 해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래프라는 이게 뭐지? 통신사인지 잡지사인지 모르겠는데, 자,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팬데믹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첫 해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근거도 없어. 첫 해에 600만 명의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얘네 텔레그래프도 얘네도 공범이야. 얘네도 공범이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한테 얘네한테 분명히 돈 좀 받았어. 돈 받았어. 이렇게 어? 이건 백신을 홍보해 주는 거잖아. 이거 홍보해 주는 거잖아. 이거는 작업치는 고스톱이야. 2021년 4월, 영국은 3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다음 달에는 4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중단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래프가 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야 지금. 보도했습니다. 2021년 3월, 독일은 희귀 혈전 위험 때문에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다음 달 덴마크는 혈전 연관성 문제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달에 혈전 문제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얘기야. 21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1년 4월 달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맞고 있었을걸? 21년이면은 한참 맞고 있었고 이런 보도가 나오지도 않았어. 중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미국 데이터 및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알려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1년 1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수하다고 밝히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2022년 6월에도 이 주장을 재확인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8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봐봐. 세계보건기구, 이 WHO 그때 사무총장이 그 흑인인데,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것도 개소리야. 얘도 돈 먹은 놈이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 이 WHO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그 출신인데, 이놈도 한패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영국 처방약실무강령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020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코비드-19 백신을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그 주장은 상대적 위험 감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적인 위험 감소가 아니라 그 수는 훨씬 적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그 백신을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거야. 안전하다 이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지. 임상시험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다른 모든 백신보다 2.5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도 위험성이 2.5배가 높았다는 얘기야. 와, 이 개쓰레기들. 아스트라제네카 이 새끼들은 개쓰레기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